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실기 요점 총정리 영상입니다. 귀요보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글씨가 작다 싶으시죠? 원래 귀요보는요, 귀로 듣는 공부법이에요.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 집안일 할 때, 이동 시에 편하게 귀로 들으면서 복습하는 방법이라서 사실 굳이 화면을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PC 또는 TV와 연결해서 크게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막이 보인다 이러신 분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막 없애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휴대폰에서요, 그 보고 있는 영상을 살짝 누르면요, 우측에 이렇게 네모난 칸에 CC라고 뜨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이 바로 없어집니다. 단축키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점점점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요, 자막 없음 그런 화면을 누르시면 자막이 뜨지 않습니다. PC에서 자막 없애는 법은요,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자막 사용 안함, 요것을 확인하세요. 자막이 사용 설정되어 있으면 본인이 뜨는 겁니다. 귀요보에서 자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영상만 보고 싶다. 귀간조가요, 원래 간호조무사 공부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섞여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영상만 보고 싶다 하시면 재생 목록 가셔서 요양보호사를 클릭하시면 영상이 요양보호사 영상만 순서대로 뜹니다. 아시겠죠? 시작할게요. 선망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거. 갑자기 급성질환이다, 급격하게 발생한다 그랬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밤에 잘 잠을 안 자요. 수면이 불규칙적이다. 진압력 장애, 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내가 누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자주 인식시켜준다. 이름표를 부착해준다. 또 일관성을 갖게 해준다. 익숙한 것들을 자꾸 보여준다, 얘기해준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꾸 반복해준다. 이게 중요하겠죠? 대상자가 말이 없어. 그건 뭘까요? 우울증이에요. 말이 없다 하면은 우울증하고 연결하세요.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살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자는 맛도 없고, 그냥 아무 맛이 없어. 사는 맛이 없어. 욕구가 없어. 그럼 우울증이다. 수면 장애, 낮잠 자면 밤에 안 자니까 안 된다. 저녁에 과식하지 말아라. 카페인 먹지 말아라. 입니다. 다음 노인성 질환은 국가고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거. 알레르기 증상, 기관지가 좁아져 기침나, 차고 건조한 공기일 때, 자극이 있을 때 기침난다. 어떤 기침?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 하면은 천식이에요. 천식.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그것을 회피해야 됩니다. 뭐 꽃가루든지 고양이 털이든지 먼지든지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다 나빠지는데 하나가 증가해요. 뭐가? 분비물이 증가한다. 이 좋은 게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래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잘 안 빠지죠. 기침 반사가 감소한다. 여러분, 기침 반사가 뭐예요? 기침 반사는 좋은 겁니다. 몸에 안 좋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침, 재채기 막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독소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게 기침 반사예요. 그리고 뭔가 얹혔어. 기침에서 쾌 뱉어내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소되면 이물질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겠죠? 폐순환량도 감소하고 섬모 운동이 저하돼요. 그래서 섬모 운동, 콧구멍도 안에 털이 많아야 뭔가 먼지를 필터링 해주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저하된다. 호흡 근육도 위축된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과일류 하루에 한두 번 이상 먹는다. 뭐 요거 알아야 되잖아요. 곡류, 탄수화물은요, 매일 2에서 4회 섭취한다. 밥 2번 먹었어. 빵 1번 먹으면 3회죠. 뭐 비빔국수 1번 먹었어 하면 4회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곡류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또 단백질 매일 3에서 4회, 3번은 먹어라. 몇 끼니마다 먹어라 이 말이죠. 또 채소류 몇 끼니에 2가지. 그럼 하루에 6번은 먹어야 되겠네요. 3끼 먹었을 때. 과일류 매일 한두 개는 먹어라. 저 지금 복숭아 하나, 자두 하나 먹었어요. 우유, 유제품, 칼슘도 매일 한두 잔 먹어라. 대장암 하면은 잔여식이 먹어야 되죠. 통곡물, 생야채, 생과일 먹어야 됩니다. 잔여식이 뭐예요? 섬유소,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잔여식이었다. 또 대상자 수면 돕기 위해서 낮잠 자지 말아라. 저녁에 과식하지 말아라. 이것도 나왔어요. 수분 제한해야 되는 질병 뭐가 있을까요? 간, 심신, 갑부, 간경화, 심부전.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는 거죠. 피를 쭉 짜주는 힘이 없다. 심부전. 또 신장부전이에요. 콩팥 신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 이 병들은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환이었다.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 방법. 항문이 맨 마지막이었죠?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돼요. 왜? 항문에 있는 대장균, 똥균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닦아내려가면 질로도 들어가고 요도로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니까요. 또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음부 청결 관리 시 수치심을 느낀다면 대상자 스스로 한번 닦아보세요 하게 도와준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는 방법은 뭘까요? 윗 잇몸 닦고 아랫 잇몸 닦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요. 윗입 닦고 윗 잇몸 닦아요. 아랫입 닦고 아랫 잇몸 닦고요. 입, 혀, 볼 안쪽을 닦는데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입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렇게 2, 3, 4로 글자를 눌려서 외웠습니다. 천장, 혓바닥, 볼따구니 이렇게 외우자고요. 입 천장, 혓바닥, 볼 안쪽은 볼따구니 이렇게요. 입안을 닦아내야 되는 대상자, 본인이 양치를 할 수 없는 대상자겠죠? 치아가 없거나 연하장에 삼킴이 곤란한 거예요. 대상자, 사례가 잘 들리는 대상자, 혈액 응고장애가 있어. 그럼 피가 안 멈추죠? 치실 사용하다가 피가 계속 납니다. 입안 닦아내는 대상자들 요렇다. 거동 불편한 대상자, 침상 목욕 어떻게 할까요? 침상 목욕, 침대에서 목욕하는 거니까 못 움직이는 대상자겠죠? 움직일 수 있다면 목욕탕 가서 하지 굳이 침상에서 목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느 순서로 닦냐?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눈 닦고요. 여러분 손을 놀지 마세요. 눈, 코, 그 다음에 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입 닦아요. 이마 쓸어 올려요. 귀, 목, 요 순서로 닦는다. 안 잊어버리시죠?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아주시고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눈은 무조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곱 껴있다면 깨끗한 쪽에서 눈곱 있는 쪽으로요. 복부는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죠. 어디서 어디로 닦냐?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손끝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종아리 허벅지 쪽으로. 왜? 혈액순환 잘 되라고. 목욕 후에 수분 섭취합니다. 손발은 10에서 15분 정도 담갔다가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요. 점점 노화가 될수록 손톱, 발톱이 딱딱해졌다. 경관 영양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경관 영양이 뭐예요? 입으로 밥을 못 먹어. 대상자가 무의식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코에다가 관을 넣어서 위로 넣습니다. 이게 경관 영양이죠. 위관 영양, 경관 영양 다 마찬가지예요. 1분당 50ml 이하로 넣습니다. 너무 빨리 넣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영양액의 온도는 따뜻한 체온 정도로 해줍니다. 우린 너무 찬 거 먹으면 위 아프잖아요. 또 영양 주머니는 씻어서 말려서 씁니다. 우리 설거지할 때 그릇 막 맨날 소독하지는 않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구토했어 바로 잠그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걸 빼고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양액이 역류가 됐다 하면은 그 비위관이 열려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소변 주머니 중요한 건 뭐 있어요? 몸보다 아래다 놔야 돼요. 그래야 소변이 내 몸으로 다시 역류되지 않으니까요. 방광보다 낮게 놓는다. 경관 영양, 수액이나 출혈 됐어. 그러면은 내 몸보다 항상 위에 놔요. 우리가 수혈 받을 때 피가 위에 있죠. 내 몸으로 중력에 의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경관 영양, 밥 먹을 때도 그 밥줄, 경관 영양이 내 몸 위에 있어요. 소변 주머니는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내 몸보다 아래 놓는 것이에요. 이 위치가 잘 나오죠. 또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식사할 때 어떤 자세가 편할까요? 당연히 상체를 올리는 게 편하겠죠. 편마비니까 불편한 쪽을 지지하면서 건강한 쪽으로 먹어서 잔존 기능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한 쪽은 어떻게? 멍하니 놉니까? 지지해 줘야겠죠. 베개나 쿠션을 지지하고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게 해준다. 식탁은 배꼽 높이예요. 좀 낮지 않나요? 여러분 배꼽에 식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팔꿈치를 올리고 먹습니다. 머리는 살짝 숙여요. 턱을 당겨요. 그래야 사례가 안 걸리니까 의자는 깊숙이 넣습니다. 의자를 깊숙이 넣는다 이 의미를 또 식탁이 다리가 넓은 그런 식탁을 사용한다. 이렇게도 35회에 변형돼서 나왔었어요. 약품 보관 방법. 안약이나 귀약 냉장고에 넣습니까? 아니에요.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합니다. 모든 약은 직사광선을 피한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가루약 물에 녹여서 숟가락에 먹이거나 바늘 제거한 플라스틱 주사기 있잖아요. 그걸로 먹이면 정확하겠죠. 안연고와 안약. 모는 눌러주고 모는 움직여줬어요. 안연고 움직여주고 안약 눌러줬습니다. 어떻게 넣냐? 일단 눈 아래다 넣어요. 아래 결막낭, 하 안검에 넣는데
연고는 한 2cm 정도 안에서 밖으로 쭉 짜줍니다. 안약은 중앙이나 외측에서 한 1cm, 2cm 높이에서 떨어뜨려 줍니다. 귀약은요, 후 상방으로 잡아 당기고 넣고 나서 한 5분 정도 누워 있었죠? 조그만 솜 느슨하게 넣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뺐었습니다. 실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았다.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문 안에 응급벨을 설치해요. 안에서 뭐 문제가 있을 때 안에서 벨 눌러야겠죠? 문 밖에 아니에요. 화장실 조명은 항상 24시간 편의점처럼 밝게 한다.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문턱에 또 걸려 넘어져요. 문턱을 없앤다. 화장실 앞에 지저분한 액자, 화분 놓지 않아요. 발에 뭐가 채이면 넘어지니까요. 시설에서 대상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 막 움켜잡고 있어. 어떻게 해요? 똥말인지 오줌말인지 이미 지렸는지 봐야죠.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침상 배변, 누워서 똥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워서 아기가 나와요? 앉아야죠. 반자위, 상체를 한 45도 올려주는 자세죠. 이동 변기. 이동 변기는요, 침대 옆에 30에서 45도 정도로 놔줍니다. 또 이동 변기는 소독약으로 세척했으면 좋겠죠. 기저귀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최후의 보루예요. 임종이 임박했어. 기저귀 썼죠? 임종 이미 사후야. 그러면 패드를 썼습니다. 의치 틀리예요. 틀리에서 중요한 거, 틀리는 비쌉니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잘 변형됩니다. 쪼그라들어요. 잘 깨져요. 변형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에 담그고 뚜껑 덮는다. 밤에는 의치를 빼고 자야 돼요. 왜? 잇몸이 너무 압박하니까 그 압박된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6시간, 7시간 빼고 잡니다. 분실되면 안 돼요. 비싸게 맞췄거든요. 일정한 장소에 둡니다. 미온수로 씻습니다. 보관은 찬물에 해요. 또는 의치 세정지에 담궈놔요. 임종시 그 사후에 의치는 그냥 우리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상의 후에 제거합니다. 침대에서 머리 감기,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왜?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요, 똥도 메리고 오줌도 마려워요. 그래서 머리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외출 전에 대상자들 대소변 보게 하죠. 수건은 어디까지 놓습니까? 누워서 머리 감는 거니까 어깨 아래부터 한 가슴 위까지만 감쌉니다. 머리칼락은 말린 후에 빗질하지 빗질하지 않아요.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눈을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가리는 건 아니고요. 눈만 가려줍니다. 목욕 담요 덮어요. 왜? 추우니까. 머리 젖으면 춥잖아요. 이불을 허리까지 접어 내립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 이것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물을 안 묻히고 머리를 감는 거예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겠죠? 세정제 바른 모발이 거품 나도록 막 마사지 합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닦을까요? 아닙니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요. 물 없어서 두발 전용 세정제로 물 없이 머리 감았는데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아셔야죠?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요. 벗기는 순서는 탈건 또는 벗건. 탈건, 탈의시 건강한 쪽 먼저, 또는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는다. 기억하세요.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순서. 사지마비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일으켜 앉힐까요? 일단 대상자 앞에 섭니다. 대상자 손 꺾일 수 있어요.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요. 그리고 대상자의 목 밑 받치고 어깨 밑 받쳐서 지지한 다음에 상체 밀어 올리면서 일으킵니다.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요, 1분 미만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 옆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대상자 앞에 섭니다. 그리고 머리를 돌려주고요. 반대쪽 발을 이렇게 다른 발 위에 올려요. 양팔 가슴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 어깨 지지하면서 돌려 눕히고 엉덩이 뒤로 빼서 편안하게 자세 만들어줍니다. 영상 보셔야 이해 가실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는 방법, 뭐 옆으로 돌리는 방법, 다 비슷비슷한데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앉을까요? 일단 일어날게요 하고 그쪽에 서고요. 손 안 꺾이게 손 가슴 위에 올려놓고 마비측을 위로 올리게 하고 등하고 어깨 지지하고 다리 쪽, 넙다리 지지해가지고 돌려 눕혀서 일으켜 앉힙니다. 잔중 기능 유지해야겠죠?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합니다. 식사 돕기,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기면 사례가 안 걸립니다. 음식을 삼키기 쉽게 먼저 목을 축이고 먹게 하고요.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서 지지하고 식탁 윗부분이 배꼽 높이에 오게 합니다. 의자는 깊숙하게 앉아야 떨어지지 않겠죠? 후숙과일 뭐예요?
냉장고에 안 넣어요. 상온에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먹으면 더 달고 맛있고 영양가도 좋다. 망고,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토마토도 냉장고에 안 넣네요. 복숭아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얘기해야 되고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하면은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아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되고요.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신체 접촉하기 전에 말 먼저 건네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굉장히 젊은 남자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이렇게 그 스틱으로 이렇게 바닥을 막 짚으면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막 무릎 여기 부닥치고 유리문에 부닥치고 근데 너무 걸음을 빨리 걷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지랖이긴 했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계속 따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막 오토바이 오고 하는데 막 이상한 비탈길을 자꾸 올라가셔서 저기 위험해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다 공포인 거예요. 절대 팔 좀 잡을게요 하고 팔을 잡아야지 먼저 신체 접촉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내가 너무 오지랖 떨었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 전에 말을 반드시 건네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되더라고요. 보행 시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보다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를 팔을 이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뒤에 있는 거 아니다. 정맥주사에 맞는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요? 그 주입 속도가 적당한지 보고요. 주사 다 맞고 알콜솜으로 비벼줍니까? 아니에요. 눌러줘요. 이거 왜 눌러주냐? 35회 국시에 나왔어요. 피멍 들지 말라고 해요. 뭐 붓지 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잔잔한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멍들지 말라고 눌러줍니다. 아시겠죠?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 어떻게 돕냐?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줍니다. 내가 똥 싸고 있어. 근데 옆에 다른 사람들 있으면 얼마나 냄새도 냄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최대한 가려주고요. 바지를 내리고 나서 덮는 게 아니라 내리기 전에 덮은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세요. 무릎 담요를 대주고 그리고 바지를 내리는 거예요. 배변 후에, 똥 싼 후에 어디에서 어디를 닦아요? 항문은 맨 마지막에 닦습니다. 요도에서 항문으로. 주변에 TV나 음악을 틀어놓아서 딴소리가 나야 내가 또 편하게 똥 쌀 수 있잖아요. 조용하면 못 삽니다. 침대를 올려주거나 상체를 올려줘야 돼요. 또 대변에 점액질이 있으면 뭐가 문제 생긴 거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윗대가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 이동 변기 사용법. 왼쪽 편마비면 오른쪽 건강한 쪽으로 놔줘야겠죠? 팔걸이나 등받이가 있어야 더 안정하다. 또 배설이 어렵다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줘요. 여러분 좌욕해보셨죠? 뜨끈뜨끈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똥도 매렵고 오줌도 마려워요. 그리고 이동 변기. 대상자가 이제 배설물을 썼어요. 그러면 즉시 빨리 그거 처리해주고 환기해야겠죠. 그걸 계속 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화장지를요, 그 이동 변기 안에 좀 깔아주면 그 쿠션 역할을 해서 소리가 덜 난다. 또는 음악을 틀어줘라.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깨끗하게 뭐 소독약이든 락스든 세척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변기에 앉았는데 그냥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위, 옆 아니고 밑에 깔아줍니다. 또 이동 변기와 침대 높이 같게 하고요. 이동 변기 쓸 때마다 매번 세척합니다. 우리 그냥 변기에서 똥오줌 쌌어요. 물 내리잖아요. 이동 변기도 빨리빨리 세척해줘야겠죠.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 손질법은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합니다. 손톱 아니에요. 침대 가장자리에 반듯하게 눕힙니다. 방수포를 어깨까지 깔아두고요. 린스 후 뭐 찬물로 헹군다 이런 목이 말이 되나요? 따뜻한 물로 헹굽니다. 머리카락은 드라이로 말리고 빗으로 빗어야지 젖은 상태에서 빗으면 머릿결이 다 상하고 막 엉켜요.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엉킨 머리카락 물 발라서 빗으면 조금 차분해집니다.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 어떻게 세수를 도울까요? 코 밖으로 나온 코털을 자른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국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코털까지는 잘라줍니다. 눈곱이 없는 눈 먼저 깨끗한 눈 먼저 닦습니다. 우리 청소할 때도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요. 또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면봉으로 귀 속은 안 닦고 귀의 겉, 외이도, 귀지 정도는 닦아준다. 아까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거였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아니요 뭐였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거였죠. 음치가 됐네요 갑자기.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으로 닦는다.
여러분, 지금 아침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영상을 너무 빡세게 만들어서요. 저 아침 막 5, 6시부터 하거든요. 혀가 너무 꼬입니다, 오늘. 진짜 저도 지금 피곤하네요. 당뇨병 중요하죠? 일단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혈당이 올라요. 그때 운동하는 거예요.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운동해라. 당뇨병은요, 무리한 운동하면 저혈당 옵니다.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알고 운동해야 되죠? 공복 시 운동은 저혈당에 대비한다. 공복이야.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운동 심하게 했어. 저혈당 올 수 있다. 혈당 수치가 만약에 300이야. 굉장히 높은 겁니다.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해야지 운동 강도를 높여서 그 수치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당뇨병은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해요. 약은 의사 처방에 따라서 먹는다. 당뇨병 대상자 뭐 저혈당 왔어. 오렌지 주스 먹여야죠. 의식이 있으면 먹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119예요.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팡이 올라갈 때 뭐예요? 올지건마 올라갈 때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올지건마. 그리고 평지랑 내리막길은 반대예요. 하지만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는다. 아시겠죠? 휠체어 접는 순서.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야, 이제 오래 만났다. 그냥 접자. 아, 진짜 빡치잖아요? 아, 잠바나나 18 그랬습니다. 잠발 18 접는 순서예요. 펴는 순서 아닙니다. 휠체어를 접을 때 잠발 18 잠근양치를 잠근다. 발 받침대 올린다. 시트를 들어 올린다. 팔걸이 잡아 접는다. 그러면 펴는 순서 뭐예요? 펼 때는 잠팔씨예요. 잠팔씨. 잠금장치는 항상 먼저고요. 팔걸이 접고 시트 올립니다. 발 받침대는 펼 때는 뭐 만질 필요가 없어요. 휠체어 문턱이나 울퉁불퉁 하다 하면은 앞바퀴 들어 올려야 되고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 갑니다. 만약에 그 비탈길 내려갈 때 일자로 가면은 그냥 진짜 둘 다 꼬꾸라집니다. 지그재그 가야지 그 힘이 분산된다. 내리막길이나 엘리베이터는 뒤로 돌려서 간다. 내리막길을 그대로 가면은 대상자 앞으로 쏠리겠죠? 뒤 돌아서 돌려서 갑니다. 체액 뭐 피 묻었어. 찬물로 먼저 녹여서 닦고 더운 물로 거품 내가지고 비누로 닦는다. 여러분 그 피 묻은 손수건 같은 거 찬물에는 금방 피가 빨립니다. 더운 물에는 비린내만 나고 안 빨려요. 왜? 단백질은 뜨거운 곳에 응고가 되기 때문이죠. 화재시 대피법 중요하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자세를 낮게 해준다. 엘리베이터 타지 마. 계단으로 가야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릴까요? 불어오는 반대 방향에서 기다릴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야 돼요. 또 소화기는 어디서 쏩니까? 실내에서는 문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야 됩니다. 벽을 짚고 가는데 한 손으로만 짚고 가요. 그래야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 바꾸고 양손 다 쓰면 안으로 들어가는지 밖으로 나가는지 나중에 헷갈려요. 왜? 화재 나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 간다. 지진 났어. 일단 머리 안 다치게 어디 밑으로 들어가는 게 1순위고요. 출구를 확보해야죠.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밖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태풍, 전기 바로 쓰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거액의 돈을 은행에 입금해 달라고 했어. 여기서 거액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랬을 때 함께 가서 입금하는 게 좋겠죠.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같이 가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침구류도 뭐 우리가 고르나 봐요. 시트는 옅은 색이 좋다. 면제품이 좋다. 옅은 색이어야지 뭐 오물 같은 거 묻었을 때 바로바로 아니까요. 매트리스 바닥에 까는 것은 단단한 게 좋다.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된다. 지지력이 있어야 된다. 바닥은 최소 한 달 한 번 말려야 된다. 매트리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탁하거나 말린다.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아야 된대요. 베개 커버는 맨날 갈고 흡수 잘 되고 습기 잘 먹는 게 좋은데 커버는 그런데 베개 자체가 습기를 먹으면은 안 좋다.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베개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된다. 베개가 엄청 낮지 않아요? 머리랑 척추가 수평이 되는 게 좋다. 양모, 오리털, 이불 이런 동물성은 그늘에서 말린다. 쪼그라드니까. 휠체어에 있는 대상자 침대로 옮길 수 있죠. 산책 갔다 와서 침대로 눕혀야 될 때 어떻게 돼요?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 누구의 신체 손상? 요양보호사.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미스코리아 자세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보입니다. 무릎 굽히면서 중심을 좀 낮게 합니다. 지지면을 넓혀요. 앞뒤로 발 놓던지 양옆으로 놓습니다. 큰 근육을 써야지 힘이 덜 들어간다.
여러분 굵게 머리에 넣으세요. 굵은 것도 모르는데 잔잔한 거 먼저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치매 요양보.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겠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해야겠죠? 상황에 맞게 요양보호를 해줍니다. 일관된 요양보호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는 운동도 서서 하는 게 좋다. 치매 사고 예방 돕기, 환경을 단순화시킵니다. 글로 뭐 쓰면 알겠습니까? 단순한 그림 사용해요. 또 안내할 때 시계, 달력, 신문 등을 이용하고요. 위험한 부위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눈에 띄게 한다는 거. 난간, 출입구, 계단, 난로 주변이요. 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상책이에요. 또 침대를 벽에 붙여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서 떨어져도 낙상되지 않게 주의합니다. 치매, 반복행동 어떻게 대처합니까? 반복행동 뭐 거의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일단 중요한 거 화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 안 돼요.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주의를 환기한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우리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볼까요? 빨래 개기 할까요? 남을 다듬을까요? 콩 고르게 할까요? 귀요보 들을까요? 이렇게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치매,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먹었는데 안 먹었다 또는 음식이 아닌 것을 먹는다.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밥 먹었는데 계속 달라고 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전에 드신 식기가 그대로 있네요. 아까 먹은 거 달력에 표시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해 병원 가야겠죠? 윗대가리에게 보고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선에서 처리하면 안 된다. 보고해라. 또 평소에 음식을 거부했어. 이상한 거 먹고 있어. 그러면 바꿔 먹을까요? 이렇게 하겠죠. 치매 식사 둡기. 접시는 깨먹으니까 사발 쓴다. 그릇은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입맛을 돋운다. 걸쭉한 액체 음식이 낫지 너무 묽은 것은 안 좋아. 살에 걸리니까요. 또 식사를 안 먹으려고 해. 그러면 입안이 불편한가? 틀니가 안 맞나? 약 먹고 부작용이 있나? 문제 확인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음식 온도도 확인하고요. 생선가시도 미리 발라놓습니다. 앞치마 입힙니다. 옷에 다 흘리니까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 쥐어줘서 밥 먹고 있다는 사실까지 잊어먹지 않도록 인지시킵니다. 또 치매 배회를 합니다. 방황을 해요. 위험한 물건 치운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옷까지는 치운다. 옷이 못에 걸려 있는 거 보면 가발 같은 거 걸려 있는 거 보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또 일단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처리합니다. 똥오줌 그리고 배고픈 거. 초조할 때 배회할 때 화장실 갈까요? 물어보고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준다.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배회 코스를 짜서 같이 산책한다, 함께 산책한다, 함께 있어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배설, 돕기, 대상자 방은 화장실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가다가 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혀줘서 빨리 벗고 빨리 입을 수 있도록 쉽게 입고 쉽게 벗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배뇨 곤란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배뇨가 곤란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요실금일 때는 수분을 오히려 충분히 먹었다. 실금했어. 비난 안 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혀주고요. 소변 볼 때 치골 상부, 요 배 위에 눌러줘서요. 방광이 확실히 비어지게 합니다. 요실금은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마다 배뇨하게 하고요. 변비면 물도 많이 먹고 섬유질도 많이 먹이면 되겠어요. 수면장애. 일단 낮잠 자게 안 합니다. 카페인 안 주죠. 2, 3일간 잠 안 자다가 2, 3일 뒤에 계속 잔다. 이거는 치매의 어떤 수면 장애가 될 수 있다. 치매, 의심, 망상, 환각 어떻게 도울까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고 수용하세요. 물건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설득하면 되나요? 어디다 두셨어요? 물어보면 돼요. 그냥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또는 똑같은 물건 미리 준비해놓고 손수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기도 하네요. 망상이 너무 심해.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내 선에서 처리 안 돼요. 독약 넣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겠죠. 치매 파괴적 행동. 대상자가 저를 자꾸 때립니다.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하지만 화내지 않습니다. 왜 때려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대상자가 만약에 프로그램에 갔어요. 노인정에 가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어던지고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지하겠죠. 중지하고 자극 주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야겠네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아까 화나셨었죠?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만 보면 화내고 욕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을 바꿔줘요.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치매, 석양증후군, 저녁, 석양이 질 때만 되면은 치매가 더 심해져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면 해질녘에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소일거리를 준다. 따뜻한 음료를 주거나 등 마사지를 해준다. 음악 듣기를 제공한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텔레비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고 밖에 이제 커튼을 가려서 밤이 아니다. 이런 밝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나오죠? 비언어적, 말이 아니에요. 바디랭귀지. 어느 정도 스킨십도 가능하다. 나 전달법.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옷 안 갈아입으시니까 걱정돼요. 이거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미친 영향만 초점을 줘서 말을 해요. 그래서 속상하네요. 걱정되네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런 것들이에요.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했어요. 또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 하임리히법 중요하죠? 떡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어떻게? 뒤로 갑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서 주먹을 줘서 칵칵칵칵 후상방으로 밀어 올렸어요. 주의력 결핍장애, 주의력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가뜩이나 주의력도 없고 정신없는 사람한테 옆에 119 지나가고 경찰차 지나가고 삐뽀삐뽀 정신없이 자극 줬습니다. 집중 못하겠죠? 주의력 하면은 자극을 줄인다. 자극이 연결돼야 됩니다. 노인성, 난청 안 들려요.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우리 왜 그런 예능 프로 있잖아요. 소리는 안 들려요. 막 헤드폰 쓰면서 입 모양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세요. 눈짓으로 신호 주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또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크게 해라. 이해력 장애가 있어 그림을 쓰는 게 더 좋겠죠? 바디랭귀지를 씁니다. 짧게, 천천히, 쉽게 얘기합니다. 대상자가 경련할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야 돼요. 기도 유지해야 돼요. 주변을 좀 물건을 이상한 걸 치워서 다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억지로 잡지 않습니다. 의사소통법. 비언어적인 거 어떤 게 바람직하냐 요 문제도 나오잖아요. 적절하게 짓는 미소 좋아요. 희미한 미소 안 좋습니다. 뭔가 사람이 의문해 보이잖아요. 약간 기울인 자세 좋아요. 지나치게 머리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제가 요양보에서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저를 하도 쳐다보셔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 약간 기울인 자세가 좋더라 이거예요. 또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시선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시선의 움직임, 분산을 시킵니다. 또 치매 초기, 중기, 말기. 말이 없어진다, 앵무새처럼 따라한다 하면 말기죠. 명칭 실어증, 명칭을 잊어버려요. 그 물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름표를 써야 되고 친숙한 물건을 이용하는 거 중기입니다. 또 경련을 일으켰어. 그러면 5분 이상 경련하면은 119 신고해야 되고요. 경련하면 중요한 거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기도를 확보한다 이거예요.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가슴은 한 5cm 누른다. 6cm 이상까지는 안 갑니다. 팔을 편 상태에서 체중을 눌러줬어요. 가슴 압박 30번 하고 인공호흡 2번 했어요. 심폐를 수생하는 거죠. 심장 누르는 게 30번. 폐를 소생하는 게 인공호흡 후 2번 불어주는 거고요.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120회라고 하면은 1분이 60초잖아요. 1초에 2번은 눌러줘라.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요.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손꿈치를 닿습니다. 기도 유지할 때 머리 뒤로 제꼈죠. 턱 위로 들었어요. 심폐소생술 순서. 반도가하기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어깨를 두들기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압박 30번 들어갔죠. 기도 유지하고요. 인공호흡 후 2번 불어주죠. 그리고 나서 또 상태 보고.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반도가기, 인상 이 순서로 나오죠. 심정지 대상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은 일단 전원 켜고 패드를 부착하는 거예요. 이 순서 모르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야 돼요. 뭐든지 기계를 작동할 때는 전원을 켠다. 그리고 나서 패드를 부착한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리듬을 분석할 때 모두 물러나세요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이 그 사람 몸에 닿아보세요. 그 리듬 분석이 섞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기계를 작동시키고 짬짬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이거예요. 패드 어디다 부착합니까?
오른쪽 빗장뼈. 여기가 쇄골뼈고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젖꼭지 아래입니다. 우리 눈에는 왼쪽이지만 대상자의 오른쪽이죠? 그렇게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도 맞추셔야 됩니다.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이에요. 2분 간격. 분석 중입니다 하면은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화상,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굽니다.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요. 물이 담글 수가 없으면. 물집 터뜨리지 마세요. 옷이 벗겨지지 않는데 억지로 뜯어버리면 다 피부가 손상되죠. 가위로 잘라줍니다. 장신구 최대한 빨리 빼야 돼요. 나중에 이게 부풀어 오르면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니까요. 밀폐된 화재 현장에서 화재 환자를 발견했어. 그럼 우선 뭐 해야 돼요? 우리 반도각이 인상 배웠다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일단 화상 환자야. 그러면 숨을 못 쉴 수 있습니다. 기도 확보가 우선이다. 문제마다 그 보기에 가장 근접한 게 답이더라.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저도 혀가 너무 꼬이네요, 오늘. 대상자의 의료 세탁 방법. 피 묻었어.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 이거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할 것 없이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또 커피 얼룩은 커식주. 식초랑 주방세제, 퐁퐁을 1:1로 섞어라. 땀이 났어. 뭘로 닦냐? 땀과주. 과탄산소다 주방세제 1:1로 섞어라. 똥이 묻었어. 별도 세탁한다. 속옷은 햇볕에 건조한다.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빠른 시간 동안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빨리빨리 하느냐고 혀가 많이 꼬였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봤어, 연극 봤어, 음악 회, 전시회 뭐예요? 회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활동이에요. 회, 음악 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 사교 오락활동이다. 소일활동.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꿔.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고. 애기는 종이 접고 퍼즐 놀이해. 이게 바로 그 집안의 소일활동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기 개발입니다. 책 읽기, 독서, 그림, 서예 이런 거요. 회사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활동이다. 가족 중심 활동은 소풍 가는 거. 가족과의 대화, 가족과의 나들이 이거고요. 산책 갔어, 체조 갔어, 운동 활동이 되겠어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실기요점 총정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빨리빨리 말했지만 여러분 2-3번 반복하시면 머릿속에 어떤 문제였는지 이거 뭐였는지 그냥 팍팍 떠오르실 거예요. 귀로만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굳이 화면 보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귀요보 구독자님 모두 합격하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